다음 주 월요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그러면 결국 남는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즉 헌재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다음 주 후반은 돼야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된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 등에 관여한 정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가 파면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러면 헌재 오늘 선고기일 지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헌재가 한 총리 건부터 선고하고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당초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하거나 윤 대통령 이후에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예고편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면이 될 경우 이후 60일 동안 누가 대선 등 국가 중대 사안을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백을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분석이고요. 윤 대통령 결론이 지연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고 윤 대통령 사건도 곧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아직 완벽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학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부터 하는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적어도 일부는 엿볼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국회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최소 묵인 또 방조했다는 걸 주된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겹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한 걸 토대로 한 총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인 절차적 쟁점들에 관한 판단도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는 각종 수사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한 답을 헌재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역시 한 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됐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재판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 선고도 임박했다 이런 기류는 읽히지만요. 국민들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헌법학자 또 법조계 인사 대부분 다음 주 후반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도 오늘 윤 대통령은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즉각파면에 헌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4곳이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5%로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거칠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습니다. 결국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얼굴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본격적인 정치 폭력과 테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아침부터 국회 대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길 건너편에서 응원 도구를 불고 고성을 지르며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합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됩니다. 즉시 해산 조치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농성을 벌여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반대 구호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뒤에 서면서 여야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한 명은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달걀과 과일 껍질, 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찐계란인가요? 혹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헌재를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지 않게 해대는 그런 폭도들이 얼마만큼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현실화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정치 테러는 작은 출발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치 폭력은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헌재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예고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소추된 순서를 어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매일 출퇴근 시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매일 옥중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독방 108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라고 우기면서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으로 몰려와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자 경찰은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친 채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조치 정도만 취하고 있는데요.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밀어냅니다. 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반만한 사람. 앞으로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앞으로 나가시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경찰은 달걀 투척 직후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이유로 시위대를 100m가량 떨어진 지하철 안국역까지 밀어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잡고 버티거나 고성을 지르고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망가져. 놓으세요.
헌법재판소 앞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100명 가까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왔지만 날아오는 달걀 하나 막지 못했고 용의자도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오가는 길목인 만큼 달걀이 아니라 돌이나 사제 폭발물이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벽돌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야죠. 벽돌 안 맞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헌법재판소 100m 안으로는 현행법상 집회를 할 수 없지만 경찰은 1인 시위와 유튜브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몰려다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도 아랑곳 않고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폭력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헌법재판소 맞은편까지 차벽을 세우고 겹겹이 울타리를 쌓는 등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선고 날까지 맞는데요. 베란다 던지고 통제를 못하겠다. 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소란을 피운 지지자 일부도 이동시켰지만 천막까지 세우고 농성하는 시위대에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천막은 자치단체 관할이라 서울 종로구청의 행정 대집행에 따른 요청이 있어야 경찰 동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달걀 투척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알박기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연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 심판 일정이 늘어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시위대의 위협이 더 거세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늘도 서울 도심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날씨가 한결 포근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확실시되자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극우 집회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정도까지 미뤄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상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판결이 파면으로 결론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폭력화되고 우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그런 테러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탄핵 결정을 불안해하며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태겠다며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눈앞이 핑 돌아도 다음으로 걸음을 해야 이 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선 나경원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헌재가 확정하지 못하면 27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멈추고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섭시다. 예,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선 헌재는 수기를 중단하라,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등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를 찾아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냐며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났죠.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당장 김건희 여사를 체포하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고 항의했다는 증언을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고 부인은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다. 국민을 살해하라는 테러리스트 부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모두 김건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10여 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상설특검은 일반적인 특검 법안과 달리 국회 의결만으로 특검을 추진하게 돼 있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막히자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의석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합니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이 실제로 출범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법에 정해진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위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지만 다음 주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결과를 주시하며 실제 실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뿐 아니라 공표용 대선 여론조사도 작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 나간 조사는 중단시키자고 한 내용을 발견한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2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 긴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까? 이튿날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44.3%로 이재명 후보를 6.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겁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 중 한 곳은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조사업체는 P&R이었습니다. TV토론 전날인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RDD, 무작위 추출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을 검찰이 분석한 겁니다. 2022년 2월 2일 강 씨와 서명원 P&R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한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통화 요지를 적었습니다. 또 2월 3일 강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의 통화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는 중단시켰다는 내용도 오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P&R 서 대표가 강 씨에게 여론조사 2건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정리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간 조사가 나오니 중단시킨 뒤 여론조사를 2건 진행했는데 이걸 비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래한국연구소와 P&R이 함께한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작업 정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갔다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P&R 서명원 대표가 강혜경,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 대표는 MBC에 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TV토론 끝날 때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윤이 이기는데 내가 볼 때는 저녁까지 해갖고 어차피 발표할 게 더 안 남나요 말이야.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 첫날 오후 서명원 PNR 대표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이재명 후보가 앞서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어떻게 할 거냐, 조사를 멈추고 다시 할까라고 물으니 돈이 들어도 멈추고 다시 하자고 해 조사를 중간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또 일단은 조사를 2개 돌린 뒤 어떤 걸 살리는 게 나을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니 여론조사를 새로 하나 더 하자는 겁니다. 새 여론조사는 윤 후보가 10%포인트 앞섰고 하다 멈춘 여론조사도 계속하니 윤 후보가 3%포인트 앞선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 못해도 4%포인트 차이가 나야 한다고 했다고 하자 서 대표는 차이가 너무 줄어 문제가 되면 두 조사를 합산해버리고 라고 합니다. 결국 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 걸까요? 서명원 대표는 MBC에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2개를 합쳤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각각 10%포인트와 3%포인트 높게 나온 걸 합치니 6.3%포인트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서 대표는 의뢰자가 원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라면 윤 후보가 10%포인트 높게 나온 조사만 공표하자고 했을 텐데 내가 그런 조작을 막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대표는 편법은 맞다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론사를 끼면 표본을 몇 명으로 할지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표본 수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게 조사를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2,000명 할래. 그러면 될 때까지 2,000명, 3,000명, 4,000명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어떠한 편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계속해서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서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결과를 보고 조사를 중단하자고 한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함께한 대선 관련 공표 여론조사만 모두 58건. 하지만 서 대표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각각 3%포인트와 10%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난 것도 석연치 않은데 서 대표는 표본에 조작을 가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했더니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독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상한 정황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황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시행된 여론조사 415건을 전수조사해보니 PNR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 기준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기간 36곳 가운데 두 번째로 윤 후보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PNR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2021년 7월 김 여사가 한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 윤이 높게 나와 숫자가 이상하다고 한다.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온 게 통한 것 같다고 하자 명 씨가 정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고 김 여사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PNR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 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명 씨에게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공천거래 의혹 중심에도 미래한국연구소와 PNR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3억 7천만 원어치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관희의 손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경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누구를 공천주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문자로 보낸 여론조사만 최소 10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구나연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사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검찰 수사 보고서에 공표용 여론조사 얘기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공표용 여론조사든 미공표 여론조사든 조작이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달리 공표용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인용 보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더욱 지지 여론이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게 정설로 통하는데요. 당선이 될 법한 후보에게 유권자 마음이 쏠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포용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조작이 됐다면 왜곡되거나 조작된 여론 쪽으로 지지 여론이 더욱 쏠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불과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면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수상한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 대표는 MBC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표용 여론조사는 영향력도 큰 만큼 규제도 까다로운데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표본은 얼마로 할지 선관위에 신고를 일단 해야 되고요. 또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허점이 발생하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론조사 진행 과정이나 사후에 표본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질문지를 바꿔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 심의위 측에 저희가 중간에 결과를 보고 중단한 뒤 새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원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 또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사를 끼고 한 걸 보니까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 시장 소환 조사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박술립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